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사를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농협중앙회랑 손해보험 그리고 생명보험 이 2024년 하반기에 대비해서 논술 그리고 약술 부분을 상세히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농협중앙회 손해보험 생명보험 5급에 지원을 하실 때는 이 5급에서는 논술과 약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여러분들께 이제 본격적인 안내에 앞서서 5급은 역전의 기회이고 두려움을 버리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상대적으로 6급에 비해서 5급은 논술과 약술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지원을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논술과 약술이 시험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외워서 대비가 가능한 부분이고, 어느 정도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고 외워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서 외워야 될 내용들만 외운다면 3일 이내에도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5급은 오히려 역전의 기회다. 왜냐면 이제 NCS나 경제금융시험을 보는 6급의 경우에는 오히려 시험 공부를 빠르게 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논술과 약술의 경우에는 시험 공부를 생각보다는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여기 있는 3일이라는 건 이제 3일간 논술 공부, 약술 공부만 집중적으로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한다면 오히려 5급이 더 급수는 높고 이제 처우는 좋지만 어떻게 보면 필기 대비는 더 간편할 수 있다. 그래서 역전의 기회다. 우리가 이제 뭐 서울대나 의대 이런 데도 상대적으로 경쟁률 자체는 덜 치열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농협중앙회나 이런 곳들을 따로 준비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더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제 그런 역전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5급에서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거기다가 이제 농협 계열사들이 워낙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블라인드 채용 그리고 5급, 그 중에서도 5급은 논약술 공부를 집중적으로 한 사람이 필기시험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기존에 이제 공부를 많이 했건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논술을 쳤건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공부했던 내용 지금까지 기억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먼저 5급은 역전의 기회고 두려움을 버려라 라는 이야기랑 같이 시험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내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채용 공고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번에 이제 필기시험 범위가 바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필기시험 범위와 논약술에 대해서 채용 공고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 논약술이 도대체 뭘 평가하는 거고 어떻게 작성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그 다음엔 살펴보고, 역대 논술 기출문제를 살펴보고, 그 다음 주요 출제 예상 문제를 안내드리는 순으로 이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금 농협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농지에서 농작물, 단연생 식물, 경작, 재배하는 사람, 그리고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에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서 이제 재배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축산농가, 그 다음에 농산물로 이제 판매를 하면서 이제 120만 원 이상 온오프라인으로 벌어들이는 사람을 농업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농업인들이 모여서 이제 과거부터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일 때부터 계속 농사를 지어온 거예요. 그렇게 농사를 짓다가 지금은 이제 조합원분들, 농업인분들이 208만 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 중에서 이제 분농도 생기고 빈농도 생기고 했겠죠. 그렇게 돼서 이제 분농이 빈농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어떤 함께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농협과 축협을 만들고, 2024년 9월자 기준으로는 이게 1111개의 지역 농축협이 이제 있는 거고, 조합원이 모여서 농축협을 만들고 이 지역 단위 농축협이 다시 출자를 해서 농협중앙회를 만들고, 그 농협중앙회가 다시 출자를 해서 경제지주, 우리가 흔히 직관적으로 이해를 도와드려보면 하나로마트,
이제 홈플러스 이마트처럼 이제 유통하는 하나로 마트가 있잖아요. 농산물 유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경제지주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금융지주. 이제 쉽게 여기 금융지주에서는 여러분들이 은행을 떠올릴 수 있겠는데, 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보험사나 증권사, 기타 등등 이런 금융지주 안에 계열사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4년 하반기를 대비하면서는 여기 지금 보이시는 중앙회와 오른쪽 하단 금융지주 안에 있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5급에 대비한 이제 안내와 강의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번 2024년 하반기 채용의 특징은 농협은행은 5급을 채용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중앙회와 금융지주 위주로 채용을 진행하면서 필기시험에 대한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 농업인들이 모여서 만든 조합원, 그리고 조합원들이 다시 모여서 만든 농축협, 그리고 농축협이 다시 모여서 만든 농협중앙회의 교육지원 상호금융, 그리고 그 아래서 이제 있는 계열사인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5급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농협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는 다시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 계열사들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서 우리는 5급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농협이 하는 일이 이렇게 교육, 금융, 경제로 나뉘어져 있는데, 교육과 금융은 이제 한 세트로 이제 채용을 하고, 경제는 조금 따로 채용을 하고, 그 이제 채용 때마다 조금씩 그 채용 규모나 그 채용 범위는 바뀌고 있어서, 지금은 2024년 하반기 농협중앙회 손해보험 생명보험 5급을 위주로 안내를 드린다는 점 참고를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는 5급 중앙회의 일반, 거기 직무 내용 보면 그래서 교육지원에 이제 교육지원, 상호금융, 신용보증, 이렇게 금융과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일반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필기 전형의 3교시 부분, 논술형과 약술형 부분, 그래서 약술형은 농업, 농촌 관련된 내용, 논술형은 금융경제, 일반에 대한 내용.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 3번 파트를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 농협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채용 공고에서도 채용 공고가 거의 같은데 살짝 다른데요. 여기 이제 먼저 생명보험의 필기시험에서도 여기 논술평가, 그러니까 생명보험에서는 이제 지원 직군이 여기 이제 일반 보훈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 보훈 계리상품 고객 지원 요 분들의 3교시 필기 전형, 약술 농업농촌 관련된 부분, 논술 금융경제 관련된 부분, 여기를 지금 같이 준비하는 거다. 그 다음 그 아래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것, 이게 손해보험도 이제 거의 똑같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손해보험에 대해서도 준비하는 거다. 자, 이게 2024년 요 지금 요 위에 거는 2024년이고 요 아래 거는 2023년 작년 건데, 이제 다 똑같은데 오히려 필기시험의 범위가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2교시에 원래 출제가 됐던 농업, 농촌 관련 시사, 상식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따로 출제가 안 되는 것으로 이제 공지가 되었죠.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객관식 2교시의 직무상식 부분에 원래 이제 금융경제, 보험, 시사상식 이런 내용들이나 농업, 농촌 관련 시사상식이 출제가 됐었는데, 여기 이제 이번 채용 공고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대폭 축소돼서 지금은 거의 NCS 위주로 출제가 된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 부분 여기 지금 2024년 하반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원래 농협 계열사들의 5급 채용에 비해서 필기시험 범위가 대폭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채용 공고를 보고 안내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지금 이제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대부분 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잠깐, 아주 잠깐만 제가 추측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해보면 지금 여기 중앙회와 손해보험의 채용 공고에서 2교시에 보면 2교시 1반에 조직이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IT는 기술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생명보험이랑 손해보험도 이제 2교시에 일반 직구는 조직이해가 들어가 있고 IT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 부분이 이 조직이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아직 시험이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건 2024년 하반기가 처음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 능력, 정보능력, 자원관리 능력 이 2교시의 NCS 파트는 동일하게 이번에도 적혀져 있고 그대로 가는데 여기 지금 2교시에 있는 조직이해 부분은 과거에 표기가 안 되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직이해라는 부분이 기존의 농업농촌에 대한 상식을 말하는 건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IT는 기존대로 여기 보면 기술적인 내용을 보는데 일반은 조직이해로 지금 내용이 바뀌어 있고 근데 과거에 보면 그 자리에 원래 있던 게 일반의 경우에 농업농촌 관련 시사 상식 혹은 금융경제 보험 분야 용어 관련 상식이다 보니까 이 조직이해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이제 농업농촌에 대한 객관식이 나오는 건지 금융경제 보험 분야 용어가 나오는 건지 이 부분은 이제 여쭤보신 분이 계신데 아직은 데이터가 정확하게 없고 사실 NCS 영역에도 조직 이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내드릴 수가 없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고 지금 저희가 강의를 하는 부분은 그래서 이 3교시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요약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3일 대비가 가능한데 이제 3일을 압축적으로 공부할 때 논약술만 공부할 때 이제 충분히 가능하고 이제 미리 공부를 한 사람과 공부를 안 한 사람이 극명하게 이제 점수 차이가 갈릴 수밖에 없게 이제 이따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논술은 주로 경제금융에서 가장 굵직한 이슈가 출제가 되어 가고 있고요. 약술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개념을 서술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출제 비중을 봤을 때 개념보다는 미니 논술처럼 어떤 개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효과나 영향을 이제 뭐 5줄 이내로 약술하게 하는 정도로 그래서 약술은 논술, 약술 다 암기로 접근이 가능한데 약술은 미니 논술처럼 특정 개념을 묻는 게 아니라 사고를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영향이나 효과 등에 대해서 서술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따 기출문제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평가 항목과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면 중앙회나 이제 타사의 경우들은 정확하게 평가 항목과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해준 적이 없고 농협은행의 5급 채용에서만 채용 설명회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기존의 채용 설명회에 기반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출제 분야 1번 출제 분야에서 보실 부분은 논리성, 창의성, 전문성 등 종합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 평가 항목에 그러니까 논리성, 창의성, 전문성이 들어있는 거고 우리가 서술을 할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창의적으로 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수준은 신문에서 다루는 수준을 넘지 않는다. 실제로 농협에서는 어떤 논술 문제는 특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출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논술은 출제가 되고요. 약술은 조금 예상하지 못한 범위에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기출문제를 이따가 작년, 재작년 것도 같이 보겠지만 이렇게 주로는 이제 물가나 금리, 환율 요런 우리가 가장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물가, 환율, 금리 이런 요소들을 바탕으로 이제 논술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절대 다수이고
만약에 지금 2024년 하반기 기준으로라면 앞으로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면서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둘러싼 내용들이 가장 굵직한 이슈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3번 부분에서는 맨 아랫 부분 논술을 작성할 때 이제 서론본론 결론 기승전결이 이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글을 길게 욕심내서 작성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왁구를 이제 충족시키는 글을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고, 합리적이고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예를 들면 뭐 통일을 통해서 이제 뭐 북한도 우리 땅으로 만들자 이런 내용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마지막에 보면 실사례를 곁들일 경우 긍정평가 요인이다. 그래서 중앙회나 어떤 농협에 실제 하고 있는 사업이나 관련 내용들을 같이 언급해주면서 논술을 풀어내면 여러분이 더 득점을 고득점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NCS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NCS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부분들은 이제 그 다음은 제가 여기서 먼저 이렇게 이제 출제 평가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채용 설명회에서 안내해준 내용들 위주로 지금 먼저 평가 항목과 어떻게 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똑같은 내용이 출제되더라도 그 부분을 포인트를 집어드렸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제 논술과 약술을 이제 연습할 때 다 농협의 사업 내용들을 다 들어가게 하면서 서술을 이제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 2023년에 농협의 논술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제지주와 금융지주가 원래는 함께 같이 문제가 출제가 되다가 2023년에는 경제지주와 금융지주의 논술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중앙회와 금융지주는 물가와 금리와 관련된 내용이 출제되었고, 경제지주는 K푸드 수출 및 홍보 증대 방안이 논술 문제로 출제돼서 2023년 하반기 논약술부터 경제지주와 중앙회 금융지주가 이제 따로, 중앙회와 금융지주는 한 세트, 그리고 경제지주는 따로 논술 문제가 출제되었다. 약술은 동일한 내용이 출제되었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내용들을 실제로 이제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중앙회 금융지주, 경제지주, 손해생명보험, 농협은행 논술 기출문제, 과거 기출문제를 보여드리면 논술은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의 의미와 2020에서 2023년까지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이유를 말하고, 그 향후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적으라. 경제지주는 K푸드 수출 확대 및 홍보 방안, 그 다음 이제 약술 문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과. 자, 그 다음 이제 22년도의 기출 내용을 보면, 자, 요것도 이제 요때는 경제지주까지 다 동일하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2022년도에는 물가가 상승하는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긍정 영향과 부정 영향을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제시하라. 자, 그다음 디지털 분야, 그다음 약술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시행이 농업 농촌에 미치는 영향을 약술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이외의 기존 내용들은 블로그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기출 문제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군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지원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중앙회와 금융지주 그리고 경제지주의 기출 문제들이 논술은 이제 굵직한 것이 나오고, 그리고 약술은 이제 농업 농촌과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내용이 나온다. 자, 그럼 약술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릴 때 조금은 여러분들이 예상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떤 범주에서 나오고 어떻게 하면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이제 상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탑뱅커의 강의를 수강하시면 중앙회와 농협 금융지주 안에 있는 5급 대비를 하실 때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약술, 제가 지금부터 어느 정도 출제 예상 문제에 대한 부분을 안내 드려 볼 건데요.